어머님도 반갑습니다. 네. 저 숭실고등학교 영어를 담당하게 된 서동욱이라고 합니다. 네. 어머님한테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혹시 그 자녀분 중에 그 위로 또 숭실고등학교 혹시나 아니면 뭐 위로 또 자녀분이 또 계신 분 계신가요? 아, 없으세요? 고등학교 경험해 보신 적 없으세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보시게 되면은 어머님들 그 중학교하고 그 고등학교 영어가 그 다른 과목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영어 갑자기 확 올라가가지고 학생들이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금 가르치면서도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국영수가 시수가 같기 때문에 학생들이 요즘에는 이제 IT나 뭐 이런 쪽을 하니까 이공계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근데 영어를 조금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수능이 이제 절대평가가 되는 바람에 학생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과하는데, 내신은 절대평가 아닙니다.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학생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그 관련해서 이제 살짝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네. 숭실고등학교 1학년 내신의 특징입니다. 자, 제가 여러 학교를 올해 맡게 되는데, 그 학교별로 다 분석을 하고 있지만, 숭실고등학교의 특징이라 하면은 객관식이 몇 프로입니다. 그리고 30문제예요. 30문제. 객관식입니다. 전부 다 객관식입니다. 학교마다 이렇게 학교의 철학이 있기 때문에 또 영어 뭐 과목별로 해서 좀 특성들이 다 있습니다. 자, 숭실고등학교는 학생들이 딱 보면은 객관식 100%다 그러면 아주 일단 안도를 합니다. 난이도도 뭐 생각보다는 별로 아주 높진 않습니다. 한 중간 정도 수준에서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영어 수업이 될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은 숭실고등학교가 제가 봤을 때는 시험 범위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예일 영어랑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깊이 있게 수업을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시험 범위가 어느 정도로 많냐면 교과서 2과가 나오고요. 그리고 부교재가 있습니다. 부교재 대략 한 5강 정도, 5강 정도가 진행이 되는데 한 강당 5지문이 들어옵니다. 고등학교 지문의 수준은 고등학교 2학년 정도의 수준으로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리딩 마스터로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에는 올림퍼스를 했었거든요. 근데 부교재가 계속 바뀌기 있기 때문에 섣불리 시작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부교재가 있고요. 모의고사가 보통 어떤 학교들은 작년도 없고 재작년도 없고 이렇게 보게 되는군요. 근데 숭실고등학교는 학원에서 준비 못하도록 당해년도 걸 합니다. 그래서 4월에 시험을 보게 되면 3월에 보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시험 준비 기간을 짧게 줍니다. 그래서 그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또 단점이 있겠죠. 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능률복화라고 또 능률 출판사에서 하고 있는 또 보케블러리 어휘에 대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도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좀 특징인데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숭실고등학교는 결정적인 건 어휘 능력입니다. 어휘 능력. 도대체 이 학생이 어느 정도의 어휘를 알고 있느냐, 그리고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공부하고 있느냐. 자, 이것이 관건입니다. 난이도는 어렵지 않지만 학생들이 양이 많다 보니까 하다 보면 이게 무슨 얘기였지? 다 까먹습니다. 한 달 지나면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빨리 수업을 진행해서 빨리 한 번씩 더 돌려가지고 학생들 기억이 나게끔, 그리고 여러 가지 변형 문제를 풀어가지고 학생들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모의고사 그대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전부 다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뭐 순서 문제가 나온다면은 그 뒤에 뭐 빈칸 추론 문제가 나오든가 이런 식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쉽게 안 내시겠죠. 다행스러운 거는 지문 자체를 바꾸지는 않으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 중간 정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어지면 출제 범위와 비중입니다. 자, 교과서는 올해는 YBM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교과서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미리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YBM에서 1, 2과, 이 과는 제가 예상을 한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첫 과가 3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약을 하면서 몇 과가 진행이 되는지는 중간에 그 발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섣불리 이것도 판단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자, 부교재 리딩 마스터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또 경향성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요. 지문은 대략적으로 한 30지문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10문항 정도 나오고 교과서에서 한 6문항, 이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에서 미리 몇 문항 나온다고 알려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시험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능률복화는 데이 1에서 데이 12까지가 되는데 한 데이 1당 한 50개 지문이기 때문에 한 600단어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어휘가 왜 어렵냐면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유사어, 유의어, 그리고 반대어, 그리고 파생어, 이거 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대략 한 2000단어 정도는 알아야지만 학생이 됩니다. 그래서 어휘 같은 경우는 계속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방학 때 어휘를, 그러니까 학생들이 특히 남학생들 외우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예. 외우는 게 가장 쉽습니다. 외우는 게 가장 쉽게, 그것조차 안 하면은 힘듭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학교에서 어휘 가지고 공략, 너희들 하기 싫은 걸 가지고 변별력을 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영어는 그나마 낫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수능 가면은 말이 절대평가지 재작년 같은 경우는 1.4%인가요? 1등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만하게 볼 상황은 아니고요. 뭐 처음부터 겁을 드리는 것 같은데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단히 어머니께서도 각오를 하시고 계셔야지만 학생들이 조금 당황스럽지 않게 좀 긴 안목으로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바뀌지 않는 이상 25년 올해 3월에 보는 3월 한 26일인가 27일인가요? 그때 보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보게 되는데 정교 등수가 나옵니다. 정교 등수가 아니죠. 전국 등수가 나오죠. 그러면서 학생들이 그걸 가지고 학교에서 모의고사 전 문항에 대해서 냅니다. 어떤 학교는 일부분만 내는데 숭실고등학교는 전 문항 18번부터 45번까지 그 지문에 대해서 나오고 그 문항 수는 한 8문항 정도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교과서 그리고 부교재 능률복화 모의고사 이렇게 해서 골고루 나오는데 비중은 부교재가 제일 많고요. 그러니까 한 지문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간에 쫓기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자, 그 중에서 어휘는 6문항이 나오고요. 자, 그런데 의외로 어휘가 쉬울 줄 알았는데 숭실고등학교가 내용 자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문 다 맞고 어휘에서 다 틀리는 학생이 있어요. 희한해요. 예. 그러니까 외우긴 외우는데 깊이 있게 그 단어에 대해서 숙지가 안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다른 유사어가 아니면 반의어가 나오게 되면은 바로 헷갈려진 겁니다. 지문 다 외우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지문이 아니라 선지가 바뀌어버려요. 단어 자기가 모르는 단어 나오면 그때부터 멘붕이 오는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단어에서 갈리는 그런 영어 시험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어휘에 대해서 단어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잔인할 정도로 강조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문 변형은 없는데 선지 변형이 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내용 이해가 대본입니다.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느냐 그 부분은 결국 수능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주제문, 내용 일치, 요약, 빈칸 추론, 글의 순서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휘가 왜 어렵냐면 이런 예문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학생들 대충 외우면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expand라는 expanded 다 발음이 같은데 하나는 expand를 확장시키는 거고 expand는 비용이 나가다는 뜻이거든요. 헷갈리면 이거 못 고릅니다. 자, B에 ethical하고 또 ethnic이라는 B에 보면은 단어가 있는데 이것도 헷갈립니다. 보통 그 대학생들은 잘 모를 겁니다. 이런 거. 그래서 ethical이라는 건 도덕적이라는 거고 ethnic이라는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헷갈려 하면 삐끗하면 이거 다 틀립니다. 자, numeral, numerous. 자, numeral은 그냥 숫자라는 뜻이고요. 예, 그리고 numerous가 많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헷갈립니다. 대충 외우면 이거 다 틀립니다. 예, 그렇게 이 정도로 학교에서는 어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난이도도 뒷부분은 어법 어휘인데요. 자, 결국은 이제 제가 밑줄치 좀 두껍게 한 거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밑줄이 더 거져왔었고요. 그래서 그걸 잘 보시면은 자, verbal amuse라는 단어 자체도 어렵습니다. 이 단어도 어렵고 이걸 해석을 하는데 이 단어가 맞느냐 틀리냐 이것까지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학생들이. 그리고 gloom이라는 단어들. 자, 그리고 presence. 자, 존재하다는 뜻인데 이 단어를 알고 있느냐? justification. 정의라는 거. 합리화. 이 단어 알고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걸 알고 이 단문이 문장에 맞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그 뒷부분에 likewise. 정답은 4번인데요. 이게 but이라는 이 접속사가 등위 접속사가
앞뒤 문장이 반대가 되는지 아니면 and로 연결해야 되는 건지 그런 문맥에 대한 기본 실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문항이었고요. 뒷부분에 보셔도 알겠지만은 뭐 여기서는 크게 어렵진 않다. 뭐 매니 에이전트라는 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에이전트가 아니라 매개체라는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까지도 아주 깊이 있게 질문하고요. 내용이에 관련된 부분은 요약문인데 자, 내용이에도 결국에는 단어입니다. 결국에는 어휘. 지문을 정확히 이해해가지고 이 학생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According to the passage below Romy. 그러니까 지금 영어의 지문은요 매년 바뀌는데 모의고사에서 영어 지문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바뀌냐면 결국은 교수님들이 작성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화두가 AI입니다. 그럼 AI의 지문이 많이 나옵니다. 생명과학이면 생명과학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과학이나 다른 그런 IT 쪽에 좀 관심 있는 학생들은 조금 영어하고도 하기가 조금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숙명이다 그러면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과학 용어 같은 것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또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 워밍 기후 환경, 기후 문제이죠. 그런 것들이 기후, 해양의 그 온도를 올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발생시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산소가 바닷속에 녹아있는 산소가 증가되느냐 아니면 감소되느냐 이런 질문이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별도로 트리거링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도 어려운 단어거든요. 방아쇠를 당기다는 촉발시키다는 단어인데 이 학생들 1학년 학생들 대부분 모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다른 단어로 또 바꾸기도 하시고 그렇게 산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을 연출한다, 야기시킨다는 뜻인데 이 선지를 보시게 되면 이 선지 자체도 번호가 어디 날라갔네. 네, 그 선지 자체에도 보시게 되면 뭐 1번에 보면 constantly 이런 단어도 모르는 학생 많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stable 정도는 알 텐데 뒷부분에 oxygen deficient 이런 단어 모릅니다. 그래서 지문을 잘 이해하더라도 deficient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못 고르는 상황이 벌어요. 정답은 3번인데 자 모자르다는 부족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fluctuate 이것도 어렵습니다. 그게 능률 복화에서 안 나오는 단어가 될 수가 있거든요. 막 출렁거린다 이런 뜻인데 자 이런 단어도 헷갈리고 optimal 더더욱 모릅니다. 이런 단어. 그래서 옵티멀이라는 건 가장 최적의 이런 뜻인데 학생들이 이런 걸 보면 멘붕이 옵니다. 지문을 외우는 학생들이 중학교 때는 외우면 다 맞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학생들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그 부모님께서 단어 외우라 그 말씀하시는 게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고등학교 와서 바로 현실화가 되기 때문에요.